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다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전면 금지 관련 내용 총정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10월 15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강화되는지 알아보고요. 이거에 대한 예외 사항도 있거든요. 어떤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본인의 자금은 부동산 재테크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어떻게,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규제가 되고 어떤 또 예외 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인데요.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면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걸 막기 위함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전세 대출은요, 이 실수요자 서민 지원이라는 그 제도,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취지와는 달리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 등 투기 수요로 변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네, 그럼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정확히 2018년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예외 사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 10월 15일 이전에 전세 보증을 받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네, 그럼 어떤 제약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세 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근데 전부 다는 아니고요. 2주택자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전면 금지를 받게 되고요. 1주택자는 일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전세 자금 대출이 금지된 대상은 누구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유 주택수가 2채 이상인 다주택자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부부 합산입니다. 이 2채는 만약 아내하고 남편하고 한 채씩 갖고 있으면 2채잖아요. 이렇게 2채 이상인 경우는 전면 금지가 됩니다. 단 이번 제도는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이 제도 이후에 새로 구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이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주택수가 3채 이상이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9.13 대책 이전에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몇 개를 할지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새로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만 전세금 대출 규제를 받고요. 9.13 대책 이전에 사신 것들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이제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부에서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이 전세자금 대출 전면 규제에 대한 내용 중에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 사항.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예외 사항이 포함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번 제도에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인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 그러니까 부부가 이미 1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공공기관에서 역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이 넘을 때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이럴 때는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민간보증기관,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좀 높아요. 여기 보면 공적 보증보다 이 민간 보증이 한 0.4에서 0.5% 좀 더 금리가 높죠. 그래도 대출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만약 2억을 대출하게 되면 1억 미만인 경우는 공적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월이자가 한 52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상이 돼서 민간 보증을 받게 되면 월이자가 한 59만 원. 그러면 한 달에 2억을 빌렸을 때 한 7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또 민간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보증 기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공기관 또 민간기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주택금융공사 또 이제 HUG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공기관이에요. 여기서 대출 받을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금리가 좀 쌉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이 넘게 되면 이 공공기관에서 못 받고 민간기관에서 받게 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보증기관이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고 또 내가 어디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번 정책 전세자금 대출 규제 예외사항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자는요, 연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뭐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연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일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이제 주택 전세자금 대출 규제 사항에서도 빠지는 게 바로 이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은요,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가 준주택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래서 주택하고 똑같이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오피스텔은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예외 사항입니다. 어떤 또 예외가 있냐면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또 예외가 됩니다. 즉, 여기 나오신 것처럼 내가 비수도권 지역에 20년 넘은 단독주택을 갖고 있고 그 단독주택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것은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든 주택수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네, 또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있죠.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주택수 산정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규제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요번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10월 15일 전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금도 지불했는데 아직 은행에서 대출 자산은 못했죠. 그럼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냐입니다. 15일 전에 전세 계약을 했다면 예제도,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그 규제 시행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이제 지불을 했다면 대출을 이제 실행되는 것이 은행 가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10월 15일 이후에 해도 이 규제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15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불했다면 10월 15일 이후에 대출 신청을 해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잘 기억하셨다가 15일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꼭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세 계약을 우리가 2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럼 2년 뒤에 내가 연장할 때 좀 제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1주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연장이 돼요. 즉, 내가 만약에 3주택자이면 2주택자를 판다는 약정서를 내야만 효력이 있고요. 단, 이 효력도 계속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1회에 대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또 많이 질문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9.13 대책 이전에 이미 이제 3주택 이상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우는 이제 구제를 받습니다. 9.13 대책 전에 구입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산정수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10월 15일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즉, 대출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이 9.13 대책 전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아직 임대 사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규제 시행 이후, 즉 집은 9월 13일 이전에 매입을 해놓고 이거를 이번 전세자금 대출 규제 시행일인 10월 15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도 이것은 주택수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외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이번 전세자금 대출 규제 예외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내가 여기 예외사항에 포함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번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번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월 1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은 10월 14일까지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제 지불을 하게 되면 이번 이제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10월 14일 전에 계약을 하고 또 계약금을 지불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이제 정신이 없죠.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세상은요, 정부의 정책도 또 사람도 트렌드도 또 유행도 비즈니스 세계도 너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불평불만을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과 어떤 선택을 하냐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세상이 변화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대응,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